시사인천 김갑봉 기자입니다. 인천시민 김혁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대한민국 살고 싶은 인천 2017 대선 주권자 인천행동 공개 정책 토론회 청소년 분야 진행을 맡은 항아리입니다. 네, 이번 촛불 대선을 만든 데도 아주 큰 역할을 해준 오늘 청소년들을 모시고 이 대선에서는 청소년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다른 패널 분들도 굉장히 어렵게 모셨겠지만 두 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중간고사를 막 마치고 바로 뛰어오셨고 수업을 또 막 마치고 바로 이쪽으로 오신 우리 두 분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1학년이자 19살이라서 이제 투표를 아직 못하는 청소년이자 대학생인 차혜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중앙여자산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보람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서 인천에 있는 청소년들이 세월호 기억식 행사를 열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행사들을 진행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기억식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이 참사를 통해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나요? 네, 많은 인천 시민들께서 와주셔서 정말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일부를 토론회로 진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토론회 진행을 하셨을 때 어떤 주제로 진행하셨는지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토론회는 크게 3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청소년에게 왜 헬조선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대통령 후보들에게 이제 청소년들이 바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걸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청소년들이 모여서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네, 가벼운 주제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주제들로 토론을 했을 때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헬조선인 이유라는 그 주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이 억압된 교육체제랑 학벌주의 입시제도 이거에 관련된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이제 어른들은 이제 우리 때보다 많이 나아졌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직도 청소년들은 이제 이 친구처럼 이제 교복을 입고 다니고 이제 교복 규제를 아침마다 단정하게 받고 인사지도 하고 그다음에 머리도 쉽게 못 염색하고 파마도 못하고 이러한 억압된 분위기도 많고 또 이제 입시 제도 때문에 이제 밤마다 맨날 남아서 반강제로 야자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 현재 이제 진로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막 진로 체험도 많이 가고 진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한 교육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게 인문계를 다니는 친구들은 약간 너네 대학을 잘 가야 된다 이러한 주제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특성화고 친구들은 너네 취업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진로 강연을 하지 정작 자기 개발을 하거나 자기 꿈을 찾아서 하는 진로 개발은 전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로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소년들이 계속 고민이 많은 거는 이제 계속된 취업난 때문에 내가 미래로 나가서 사회로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응답이 많았는데 두 번째 응답은 이제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그런 청소년들이 우리에겐 참정권이 없다 이런 약간 답변을 많이 줬는데 그 이유가 청소년이 투표권도 없고 직접 정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정치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폭도 되게 좁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없다고도 생각하고 실제로도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많이 없어요. 근데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어른들이 이제 이거는 청소년 정책이다 하고 이렇게 본보기로 그냥 보여주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 있는 청소년 제도들이 그 정책들이 진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든 정책들인지 약간 의문점이 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청소년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 뭐 복장 규제나 또 두발 규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옛날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전히 제약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3이라서 교복을 이제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처음 교복을 입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교복 치마보다는 바지를 입는 게 더 익숙하기도 해서 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교복 치마 대신 바지를 입고 학교에 등록을 했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너는 왜 여학생인데 치마를 입지 않고 바지를 입고 등교하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지가 더 편해서 바지를 입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내일 당장 가서 바지 말고 치마로 다시 교복을 바꿔서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냥 이게 편해서 바지를 입고 싶습니다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냥 제 의견을 들으시지도 않으시고 여학생이니까 치마 입고 등교하도록 해 해서 저는 그게 약간의 제 인권에 좀 침해를 받은 것 같아서 정당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바지를 입고 등교했는데 결국엔 선생님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셔서 엄마가 직접 치마를 사서 저한테 입고 학교를 등교하도록 하셨어요. 그 지금 이제 경기도나 서울이나 뭐 전북 이런 도시에서는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이렇게 학생인권에 대해서 해결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인천은 아직 학생인권 조례가 없죠? 네. 인천은 아직 학생인권 조례가 없고요. 2014년도에 인권 친화적 학교 플러스 넘어 운동 본부에서 전국 학생 인권 실태 조사를 이제 벌인 적이 있는데 그 결과 총 16개의 시도에서 인천이 두발 복제 관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 인권이 침해받는다 그런 지역을 4위를 차지를 했어요. 그게 조금 더 의견을 덧보태면 대부분 학생 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 따라서 그 인권을 침해받는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인권을 누리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학생인권에 대한 편차가 발생하니까 이 편차를 줄이고 동등하게 인권을 누리기 위해서 전국적인 법 제정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새로운 대통령에게 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요구해야 되는 것 한 가지였잖아요. 요거 토론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가장 많은 참가자들의 응답한 내용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해야 하는 일 혹은 할 수 있는 일 요거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고 이제 권리를 당당히 지켜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 그 청소년 참정권 얘기는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재 OECD 34개 회원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이 다 18세가 선거를 할 수 있게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는 그 18세에는 이제 군대도 가고 면허도 따고 제 친구는 공무원 시험도 보고 이제 결혼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투표권만 없는 이 현실이 너무 되게 아이러니하고 이게 뭔 상황인지 왜 청소년한테 투표권을 안 주는지 궁금해요. 단순히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이나 또 정당 가입을 한다든지 선거 활동을 이제 한다든지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점차 할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이제 선택의 문제이지 나의 제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청소년 참정권 문제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이슈인데요. 이 참정권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청소년들은 미성숙하다, 정치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 이제 이런 걸 이유로 계속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그 분들한테 이제 가서 따지고 싶어요. 어딜 봐서 청소년이 미성숙하다고 하고 성숙하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 19세 생일 지난다고 해서 막 제가 나 이제 성숙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막 만 19세가 지나서 20살이 된다고 해서 진짜로 제 주변에 이렇게 딱 의젓하게 성숙한 그 기준이 있어야 성숙한 친구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얼굴이 늙어 보여야 성숙하다는 건지 몸이 커서 성숙하다고 하는 건지 성숙의 기준을 왜 자꾸 청소년에게 부여를 하고 자꾸 청소년을 그 성숙과 미성숙으로 나눠서 이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못 내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자신이 누구와 생각을 함께하고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 누가 일을 잘할지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알기 위해서 그리고 판단하기 위해서 빼앗긴 정치 활동의 자유를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치 활동에 있어서 참정권이 주어진다면 정치 이제 판단 능력이 더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대통령 후보들에게 혹은 인천에 있는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받고 있는 학업 스트레스가 세계 1위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지나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이 청소년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러한 교육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계속 이런 어둠 속 굴레에 학생들이 계속 놓여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충분히 쉬고 더 꿈을 꿀 수 있는 교육 여건, 교육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두발이나 복장 규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이제 학생인권위원회,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해서 좀 더 학교 내부적인 규율을 같이 조율해 나가는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의 참정권이 좀 더 되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20년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당장 내년부터 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터 이제 청소년이 투표를 할 수 있고 정치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장려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다고 하는 이번 이제 촛불 집회해서 이제 탄핵이 되고 임시대선에 청소년의 삶이 이제 민주주의에서 새 역사를 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그러한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도 빠질 수 없다, 빠뜨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청소년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또 인천 시민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